자, 아는 건 다 쓰셨죠? 다 못 썼어? 아는 게 없는 거야. 에? 아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평일날 제시 보기 할까 하다가 진짜로 수행평가가 많아? 꼭 이게 안 해온 것들이 수행평가가 많대. 이씨. 자, 선생님이 아까 빨강색 볼펜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 다 썼어? 빨강색 볼펜 정도는 다 있죠? 자, 빨강색 볼펜을 꺼내봐. 꺼내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거랑 제가 이제 총정리를 할 건데 내가 총정리를 할 때 빠진 거를 빨강색으로 다 체크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은 빨강색이 눈에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공부의 이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 이 제시를 본다 귀찮다 싫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공부가 되어 있고 뭐가 안 되어 있는지를 발견을 하려고 우리가 테스트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자기가 못 적은 거를 빨강색으로 적으셔서 내가 뭐를 놓쳤는지를 찾아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자, 일단 송민국 같은 경우 이제 같이 좀 볼게요. 자기 시험지에다 빨강색으로 쓰세요. 일단은 송민국 같은 경우는 표현상의 특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화 형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지. 진영아 몇 명 나오지? 그래서 오늘 수업 속도가 좀 빠를 거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시험 범위가 많아서 오늘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한 후에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해야 돼. 그래서 대충 보니까 모의고사 작품 정리하는 데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거든. 오늘 최대한 이걸 다 해야 돼.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감려와 을려가 역할이 다르죠. 감려는 무슨 역할을 하죠? 질문이라고 선생님이 적지만 이거 사실 선택지에는 대화 유도라고 해도 되고 위로라고 해도 되고 격려라고 해도 되고 그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테스트지를 보고 요 세 군데가 제대로 체크되어 있나 봅니다. 첫 번째가 어디 체크되어야 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체크되어 있어야지. 그게 감려의 질문 대화 유도고 프린트 2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조심하셔야죠. 글란 생각마오 매친일이 이셔이다까지 다 묶어버리면 안 되지. 빨강색으로 체크하세요. 자, 이거 못 적은 거는 글란 생각마오까지만 감려대사입니다. 이 권선고에서는 그 문장 전체를 감려대사로 가르쳐. 이제 교과서마다 그게 달라. 주석교과서, 여러분들의 비상교과서는 글란 생각마오까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언은 어딘지 알지? 제일 마지막 문장. 자기 시험지에 제대로 체크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을려대사인데 얘가 중심 인물 화자 뭐 인물이라고 해도 되고 화자라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겠죠. 아까 체크한 세 군데를 제외하면 전부 다 을려대사고 중요한 것은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돼. 이 두 명 모두 작가의식, 정철이라는 인물의 의식을 대변해주는 인물이다라는 점을 조심해야지. 그래서 작가의식을 대변해주는 인물은 두 명 다 잡아줘야 돼. 그다음에 본문을 보시면 저기 가는 저각시 을려 의미하죠. 천상배곡 여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함정으로 야, 요거 하나만 더 적자. 이건 알겠죠? 표면적인 주제는 뭐야? 남녀 간의 애정이지만 당연히 내면적인 주제는 뭐죠? 충신영군지사 그리고 유배 모티프 작품이라는 점은 알죠? 일단 저렇게 큰 틀만 잡아놓고 다시 본문을 보시면
저기 가는 저각시 을려, 갑려 을려 조심하셔야 돼. 본드또하구나. 천상배국경. 천상계인데 이거 뭘로 해석해? 자기 거 적은 걸 봐봐. 궁궐로 해석합니다.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별 이게 누구의 처지고요? 을려의 처지고, 우리는 이별을 뭘로 해석할 수가 있다? 유별로 해석할 수가 있다. 잘 따라와. 그 다음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첫 번째 문장을 잠깐 다시 보시면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드또하구나. 그럼 갑려랑 을려는 처음 만난 사이다. 알고 있었다. 알고 지낸 사이라는 뜻이 되겠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추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는 게 해, 다, 저문날. 요거 이제 밑줄 그어서 의미성 판단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세 가지가 적혀 있으셔야 돼. 무슨 이미지? 하강 이미지. 두 번째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 배경. 세 번째 애상감. 요 키워드가 적혀 있으면 되겠지.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얘가 이제 뭐 산에 갔다, 물가에 갔다, 집에 와서 잠들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잠들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상 전개는 참고로 이 작품의 전반적인 시상 여기다 적는 게 낫겠다. 전반적인 시상 전개 방식은 두 가지를 공유한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는 점 충분히 이해할 거고, 얘가 산에 갔다, 물가에 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공간 이동까지도 볼 수 있고요. 몇몇 학생들이 그 여러분들 과제물 돌려드린 거에 좀 질문을 적은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과제물을 좀 잘하길 바라고 질문을 적길 바라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질문을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 적으신 걸 보다 보면 좀 보이는 게 있어. 아, 이 학생들이 이런 거를 좀 놓치고, 아,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실수하는구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의껏 적어주셔야 돼. 그 국정고는 안 그런데 이제 건성고나 화원고 애들 질문 적는 거 보면은 몰라요 이러고만 적어. 이씨 왜 내가 뭘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국정고 너무 좋다? 왜 그런지 알아? 안 적어. 과제물 점검하는데 화원고 새끼들은 지문 존나게 많아. 화원고가 27명인데 그 27명 일주일분 정리할 거면 한 3시간 4시간 걸리거든? 근데 니네 거는 한 40분 컷이야. 좀 모르면 좀 적고, 그리고 선생님이 좀 많아서 이렇게 질문 몇 개 이렇게 넘기다가 답을 좀 못 적어 드리는 것도 있어. 이게 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 나중에 꼭 추가 질문을 다시 하세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상하게 의외로 계절 변화라는 선택지를 자꾸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송민국에서 계절 변화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해, 다, 저문 날에 누구 보러 가냐 한 다음에 어와 너로구나, 너여이고 이게 갑려. 그래서 을려, 갑려 조심하셔야 되고요. 봐봐. 첫 번째 문장에 저가는 저각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누구였어? 갑려였어. 그죠? 그 다음에 어와 내여이고 뭐 대충 쓰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을려고 얘가 갑려야. 그지? 그럼 시험 문제를 기본 세팅을 만들면 여기 밑줄 긋고 여기 밑줄 그어서 기억, 니은의 인물 분석하라고 나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야? 순차적으로 기억, 니은이니까 습관적으로 갑려, 을려 이렇게 해버려. 안 되죠. 얘가 을려고 얘가 갑려입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문제는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얼굴 이거동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러분 프린트에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은 내가 님을 처음 만났던 무슨 상황? 과거 상황이지. 그러다가 이렇게 좀 보면은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였는지 굴었는지 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 반기시는 낯빛이 여기가 이제 굳이 따지면 뭐가 돼? 현재. 이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요렇게 여러분들 좀 디자인을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드린 이유는 이해를 잘해야 돼. 엄밀하게 말하면 요 문장이 현재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 요것도 과거거든 사실은.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만들어 드린 이유는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거야. 꼭 요 문장이 현재라고 딱 꼭 집는 게 아니라. 이해했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랑을 했지만 현재는 어떻다? 이별한 상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왜? 그거 그 테이블 위에 좀 올려놔 줄래? 충분히 이해했죠? 이해했지? 그러니까 꼭 요 문장이 현재다라고 찍은 건 아니야. 문제 풀 때 조금 그 애매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밑에 보니까 내 몸이 지은 죄 상같이 쌓였으니 내가 지은 죄를 화살표 연결을 시킨다면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알죠?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더 읽으면은 마지막 문장에 조물주의 탓이로다. 그래서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 원인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첫 번째, 자기 잘못이 있다. 그죠? 그래서 내 몸이 지은 죄다. 뭐 자책감이라고도 하고 뭐 죄책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별 원인 두 번째가 뭐다? 마지막 문장. 조물주의 탓이로다. 운명론. 됐니? 이별 원인은 두 가지인데 뭐가 더 큰 이유라고는 나왔니 안 나왔니? 이제 그건 안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란 생각마오 요게 이제 감요 두 번째 대사. 그리고 나서 님을 매셔이셔 님의 내 알거니부터는 현대어 번역만 쭉 해주시면 되고 한 네다섯째 줄 내려왔을 때 기나긴 밤에 잠은 없지 주무시는가 요렇게 묶이겠죠. 이거 누구 걱정하는 거야? 임금 걱정하는 거니까 한자성어로 한다면은 영군 지정이고 이거 외부 지문이랑 연결시키면은 좀 그 유교사상 나오는 걸 찾아줘야 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드린 해설 프린트 요거야 요거. 뭔지 알죠?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 여기에 보면은 선생님이 노심초사라는 것을 하나를 더 적어드렸을 거야. 그 주석교과서에 나와 있어가지고 하나 더 적어드렸는데 영군 지정은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노심초사는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근심 걱정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리고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놓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 프린트에 넣어드렸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이거 있죠? 찾았죠? 세 번째 줄 정도 되겠네. 그때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수업 시간 놓쳤던 것 같아. 이 물 같은 얼굴을 옛날에는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순수함의 이미지로 가르치기도 했고요. 연약함의 이미지로도 가르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미지로만 가르쳐? 순수의 이미지로만 가르쳐. 뭐 이유는 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현대 번역만 하시면 되고요.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예정됐다? 아니죠. 누군가가 나한테 소식을 전해주기로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막연한 기다림이고요. 어느 위치에서 체크 포인트가 나오던 간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충신영군지사기 때문에 유교 사상이지. 그래서 이제 임금이겠죠, 사실은.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나와 있다라는 이 선택지는 무조건 틀려. 임금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겠지.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는. 그래서 임에 대한 원망은 무조건 틀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문제 풀고 이제 선생님 클리닉하고 아이들 질문 받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느껴지냐면은 시험 범위가 많으면 이게 공부한 게 섞여. 임에 대한 원망, 이별 모티프, 우리가 남녀 간의 애정, 이별 모티프로 이제 우리가 또 뭘 배웠니? 동동을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학습활동에서 뭘 배웠니? 가시리를 배웠어. 고려가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 섞이다 보니까 이 동동과 가시리의 내용과 표면적인 송민국의 애정이 머릿속에서 묘하게 겹쳐버렸나 봐. 얘네들은 원망 나오게 안 나오게?
얘들은 원망이 나와요. 꾀꼬리는 돌아오는데 내님은 안 돌아오시네. 가시리에서는 난로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망이 나오는데 얘는 충신영분인사 개념이기 때문에 송민국에서 원망이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시험 범위가 많으면 이게 좀 힘들어. 공부한 내용이 약간 믹스가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한 번에 정리하고 이제 뭐 선생님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쭉 총정리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내일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시험 범위 개수를 센 다음에 뭐 한 10 정도로 10등분을 끊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뭐 한 작품이나 두 작품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하루에 한 작품 또는 두 작품씩 끊어서 공부하셔야 돼. 저는 수업을 하니까 나는 다 하겠지. 그럼 섞여요. 끊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명료하게 작품이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내 마음 둘 데 없다. 요거 방황. 어디로 가자는 말이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어디에 올라갔죠? 매에 올라갔죠. 소망이라고 해도 되고 소원이라고 해도 되고요. 소망 성취 시도의 공간인데 우리는 알죠? 성공했니 실패했니? 실패합니다. 똑같은 곳이 어디죠? 미리 하면 물가가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 님과의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실패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개의 공간은 소망 성취 시도라는 말을 다시 봤을 때 임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공간이겠지. 심리적인 거리든 물리적인 거리든 좁히려는 공간일 거야. 그런데 실패했죠. 그 이유가 뭐였어? 구름, 안개, 미리 땡겨서 해볼까? 물가에 가서는 물가에서 뭐가 있었지? 바람, 물결. 그래서 얘네들이 뭐였니? 장애물, 방해물인과 동시에 충신영분지사 입장에서 뭘로 해석할 수 있다? 간신배로 해석할 수 있다. 당연히 산천이 어둡거니 밑에서 두 번째 줄이네.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면 1월은 임금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알죠? 천리,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거리감, 단절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송민국 전체를 딱 놓고 이게 고3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가사문학에서 은유법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서리법이나 대꾸법 나오면 그냥 하이패스야. 내가 알고 있는 가사문학 중에서 서리법, 대꾸법 없는 가사문학을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그냥 프리패스 시켜버리세요. 저거는 일일이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차라리 물가에가 3페이지가 되겠죠. 차라리 물가에가 물가는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바람이야 물결이야 다 설명드렸죠. 간신배. 그 다음에 사공은 어디 가고 이 물가에 가니까 사공은 어디 가고 뭐만 놓였다? 빈배만 놓였다.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정서? 외로움의 정서. 그러면은 객관적 상관물에 외로움의 정서를 이야기할 만한 소재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었니? 한 4-5줄 내려오면은 반벽청등이 있었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시험 본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돼. 그 다음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 지는 해랑 이 앞에 있었던 해 다 저문 날이랑 내용 분석이 똑같아. 그리고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중.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공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다 설명드렸지. 반벽청등까지 넘어와서 학생들이 이거 현대어 번역 같은 거를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서술형으로 내지 않으면 보통 어떻게 내냐면은 밑줄 그을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현대어 써줄 거야. 아주 기본 세팅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은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자닌이 있죠. 그죠? 바자닌이 요거를 뭐 좀 이상하게 뭐 해. 서술행이야.
뭐 심리적인 상황은 방황이 되겠죠. 서성인 거니까. 그 다음에 꿈, 갈등의 일시적 해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 한 세네 줄에서 일치성 나오는 게 뭐냐면은 현대어 번역만 할 줄 알면 될 것 같긴 한데 일치성 나오는 게 뭘까? 자기가 그래서 마음에 품은 말을 다 했니 못했니? 못했어. 그거 일치성 조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4페이지에 가서는 개성이라는 단어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죠. 오전된 개성, 닭울음소리야. 이것도 뭘로 해석해 우리가? 장애물로 해석하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 간신배로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아까 좀 깜빡 잊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구름이 장애물 간신배잖아. 혹시 구름이 장애물 간신배 요거 외부 작품에서 찾으면 첫 문장만 기억해. 구름이 무심탄 말을 이루기 시작할 거야. 그게 답이야. 구름이 무심탄 말을 이루기 시작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 주석 교과서에 적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라고 했었는데 어여쁜 그림자, 불쌍한 그림자 이거 감정이입으로 배웠니? 이거 확인하셔야 돼. 소민아, 민소야, 소민아 졸면 안 돼. 우리 이제 시험이야. 좆대 굴어. 여러분들 그 선생님 물음표 친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장담을 못해요. 권성고에서는 어여쁜 그림자, 감정이입 아니라고 가르치셨어. 곡정보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나는 몰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월과 구준비는 잘 적을 수 있죠. 소극적극.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마지막 문장 각신님, 이 각신님이 누구야? 을려가 되는 거야. 이게 감려대사이기 때문에. 구준비나 대소서 이거 감려가 구준비 되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배열이 3543에서 종장배열과 유사하다. 정격가사다. 잘 안 나오는 용어긴 한데 그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해서 송미인곡은 테스트와 동시에 그냥 포인트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주석교과서 218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주석교과서 218페이지에 학습활동을 잠깐 볼 겁니다. 누앙사 이거 혹시 몰라서 건너뛰었는데 학교에서도 하셨다고 하네요. 뭐 다행히 작년처럼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저거 전문을 강의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아. 잘 봐봐. 누항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간단하게 누추한 곳이라는 뜻이야. 이게 누가 살고 있는 박인로 화자라고 합시다. 화자의 처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정치적 세력 싸움에 밀려가지고 박인로가 저 이제 유배를 가. 뭐 유배를 간 건지 유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쫓겨났는지 그래. 저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누추한 곳에 살아. 그러니까 박인로의 친구들이 놀러 와요. 놀러 와서 야, 너 요즘에 어떻게 해? 괜찮게 지내?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박인로가 자신의 삶을 쓴 작품이 이 누항사야. 그러니까 자기가 유배라고 합시다. 유배에 와서 누항, 아주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 살고 있어라는 이야기야. 알겠니? 그래서 제목이 누항사인데 학교에서 안 배웠다고 하지만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제시해줘. 그런데 좀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농사도 그러니까 유배를 갔으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 생계 수단을 자기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배간 이 동네에 가뭄이 들어. 그래서 농사를 못 져? 농사를 못 져. 그러다가 갑자기 좀 소나기가 좀 와. 이제 비가 좀 와. 아, 다행이다. 이제 뭘 지을 수 있겠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농사를 지어서 뭔가를 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없어? 소가 없어. 그래서 옆집에 가서 소 좀 빌려달라고 하거든. 그래서 소 빌리는 이야기가 나와. 근데 옆집 사람이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 내가 너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옆집 누구 알지? 걔가 좀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걔한테 빌려주기로 했어. 야 미안하다 이래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와. 그리고 나서 얘는 농사를 못 져 이제. 못 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 노란색으로 쓰죠. 요 지문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면 돼.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현대어는 여러분들 주석교과서에 나오니까 봅시다. 됐죠? 와실이 뭐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달팽이 집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사는 집이 되게 초라한 곳에 사니까 와실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와실 밑에 자기 집을 겸손히 이루는 말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서리법. 북창을 비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시간 배경 새벽. 무정한 대승은 인의 한을 돋우는구나. 대승 뜻풀이 보세요. 오디세라는 새인데 저도 몰라요. 무정한 정이 없는 무엇은 대승 그냥 새라고 합시다. 새소리가 울리니까 인의 한을 나의 이 속상한 마음을 이게 초라한 자신의 삶을 나타내 주는 거야. 소리를 못 빌리거든.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못 빌려준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속상해서 돌아왔는데 잠도 안 오고 새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자신의 무엇을 한을 돋우는구나 이렇게 돼. 나의 초라한 처지가 더 부각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겠지. 이 대승이 뭐가 돼? 화자의 한의 정서 밑에 설명 읽어봐. 화자의 참담한 심정이 더욱 어떻게 된다? 고조된다. 그럼 외부의 요소가 나를 더 자극했죠. 아까도 했었잖아. 송미인곡에서. 빈배라든가 반벽청등과 동일하죠.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만약에 두 개 작품을 연결시켜서 낸다면 당연히 빈배라든가 반벽청등과 동일한 소재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됐죠? 종조주창하며 뜻풀이 실망하고 슬퍼하다. 그러면은 종조 뜻풀이 나오네요. 아침이 끝날 때까지 주창하다. 직접 제시죠? 주창이란 뜻 자체가 추창하다라는 뜻 자체가 실망하며 슬퍼하다는 뜻이니까 직접 제시가 되는 거야. 먼 들을 바라보니 자기는 농사를 못 져.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즐기는 농가. 다른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노동요를 흥겹게 부르며 농사를 짓고 즐거운 마음에 하루를 보내고 있어. 근데 나는 그래 못 그래? 나는 소를 못 빌려서 못 그래. 이해됐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겠네. 화자와 대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즐거운 노랫소리도 나한테는 기쁘게 들리지 않아. 됐죠? 그 다음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화자가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줄 알았지만 이게 사실 이 지문 전체를 보냐면은 빌려주질 않아.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작품 전체를 보면 각박한 인심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할 줄 몰랐던 나는 이런 뜻이야. 세상 물정 몰랐던 나는 한숨만 나오네.
아까운 저 소비, 쟁기야. 볕보임도 좋으시고 나는 농사를 지을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못 짓게 된 거야.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익해 쉽게 갈련만은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 춘경도 거의 거다 뜻풀이 무시고 후리쳐 던져주자. 옆에 설명 봐봐. 매정한 세태를 한탄하고 춘경 농사 짓는 거야. 포기했죠. 근데 이거 작품 전체를 보면은 포기라는 단어 때문에 야 조냐 이 새끼야. 지난 시간에도 졸았으면서 에이 씨발 까먹었네. 내가 방금 뭐라 그랬니? 에이씨 방금 뭐라 그랬지? 너 때문에 소민이 졸다가 정신 차리고 안전 척하고 있잖아. 아 포기. 이게 이제 우리 글자 그대로만 되어 있으면 포기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문학을 공부할 때 포기라고 적혀 있으면 절망좌절로 넘어가잖아. 근데 이 작품 전문을 보면 이게 절망좌절이 아니야. 됐어. 내가 농사 못 짓는 걸 왜 굳이 집착해? 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포기, 절망, 포기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절망좌절보다는 현실 수용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이게 안 나오는데 비니무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뒤에 읽으면. 이게 이꼴 뭐냐면은 안분지족이야. 됐어. 뭐 현실에 집착해. 농사 못 지으면 못 짓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절망좌절을 이야기하는 작품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여러분들 그 밑바닥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송매인곡과 누앙사 내용과 주제 측면에서 이렇게 뭐가 좀 그려져 있는데 잘 따라와. 송매인곡의 주제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임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그런데 누앙사의 주제만 잠깐 체크해 놓을까요?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한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지문 위치에서는 안빈낙도를 못 찾죠. 뒤에 한 두 줄만 더 내려오면 이게 나오거든. 비니무원이라는 말이.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정리해 놨어.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냥. 됐지? 뭐 학교에서 요만큼만 했다며. 맞니? 누앙사 전문하진 않았지? 우리도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해봅시다. 자, 교재를 이제부터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제 총정리를 하듯이 할 건데 말 그대로 총정리야. 작품 시험 범위 개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거를 송매인곡은 그나마 이제 테스트를 받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했지만 정읍사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거를 어느 세월에 내가 꼼꼼하게 다 하냐. 우리가 강의를 했던 대로 꼼꼼하게 다시 다 한다는 말은 그동안 강의했었던 5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겠지. 그럼 불가능해. 그래서 주석교과서를 펼쳐 놓으시고 뭐 별도로 선생님이 좀 칠판에 최대한 깔끔하게 좀 적어 드려 볼게. 송매인곡은 테스트를 봤으니까 별도로 필기를 좀 만들어내진 않았고 정읍사부터 포인트를 좀 적어 볼 테니까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필기할 만한 거 있으면 알아서 필기 뭐 종이든 뭐 노트든 준비하시고 그게 뭐 마땅히 준비가 없으시면 선생님이 저기 A4 용지 몇 장 갖다 놔드릴 테니까 뭐 해보세요. 꼭 필기를 하라는 말은 안 해.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죠.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여기 저기 1, 3학년 수업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음료수 갖고 그냥 교실에서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냥 잠깐만 쉬었다 할게. A4 용지는 갖다 놔드릴게요.